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신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신과에서 근무하면서 본 환자들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정신과 간호사로 일할 때 정신병원 입원을 하게 되는 사람들 중 이런 유형의 환자들은 반드시 봤었어요. 정신과로 이직을 희망하거나 정신병원 입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미리 숙지해 두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반드시 있는 환자 유형. 정신병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느 정신병동을 가더라도 최소 한 명은 반드시 있는 환자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조현병, 혹은 다른 말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울증. 이들이 입원하게 되는 배경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말만 들어도 벌써 납득이 돼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어서 알딸딸한 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기력할 때, 화가 나서, 사업이 망해서 등등의 이유처럼 모든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적 해방을 위해 술을 찾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수렁에 빠지게 되어 발생해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술 한 병을 사서 집에서 마시게 됐고 그 한 병이 러시아 마트로슈카 인형처럼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고 그렇게 돼서 몸과 뇌가 알코올에 절여지는 안타까운 유형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는 실제로 노숙자도 오곤 했어요. 노숙자들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시 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갈 때 코 안에서 탄산이 팍 터지듯 노릿한 번뜩임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우울증. 말 없고 조용하고 터벅터벅 걷고 무기력하게 보이고 혼자 있다? 그럼 그 환자의 차트를 보면 90%는 진단명에 우울증이 앉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정말로 다양해요. 어린 10대부터 50, 60대 중반의 장년들까지 외모는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 6 정도처럼 멀쩡하게 생겼는데 우울증이 있습니다. 원인은 10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 왕따, 따돌림 등의 이유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취업이 잘 되지 않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다가 겨우 부모님이나 스스로 방 밖으로 발 내밀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현병 혹은 정신분열증. 조현병은 유형이 다양해요. 하지만 제가 본 유형은 주로 망상형이었어요. 망상형 중에서도 피해 망상과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처증이었어요. 망상형 환자들과 얘기를 하면 사실 평범한 사람과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망상형 환자의 망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 귀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혹시나 이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니 치료진으로서 돌려 보호자에게 확인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오해가 생길 사건조차 없었어요. 의처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집으로 나가 몇 시간 뒤에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왔구나 얘기 하는 시기였어요. 조울증, 다른 말로는 양극성 정동장애, 의학 용어로는 바이폴라. 조울증은 우울증과 비슷하지만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평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증, 즉 텐션이 업되는 시기와 우울증, 텐션이 다운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조울증은 주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혹은 20대 초반의 여자들에게 많았었는데 이들은 점심 먹기 전에 또래들과 같이 웃으며 지내다가도
나중에 보면 병동 구석에 카준에서 돈을 다 잃은 사람처럼 주변 공기가 침체된 채 쭈그려 앉아 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들의 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 중독자. 밝고 웃는 모습이 보기 좋고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셨습니다. 병동 내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저는 대부분 남자만 봤었습니다. 이분들은 술에 끼면 난폭한 모습이나 감정이 사나워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간혹 인성이 원래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동네 아저씨, 잘 웃으시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울증.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고 다가가서 말을 걸면 대답도 거의 안 해줍니다. 주변에 누가 와도 꿈쩍하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계속 옆에서 귀찮게 굴면 좌표만 옮기고 본체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스테이션 안에 있는 저희의 시야 박스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몇몇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방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점심도 아예 안 먹거나 한 숟가락 먹어요. 이들은 화장실도 닌자같이 치료진이 보지 않을 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조현병, 다른 말로는 정신분열증. 대화를 하면 리드를 해줍니다. 치료진의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이들과 대화하면 의식적인 경청의 자세가 아닌 그들의 오묘하고 기묘하지만 또 신비로운 새로운 세계의 모험가가 된 것처럼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땐 가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철학가나 언변가가 되었으면 이미 지구를 통일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는 실로 놀랍고 블랙홀과 같이 저희의 시간과 관심을 빨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울증. 이분들은 여자친구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분 파라고 해야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와 저런 일이 있으면 눈을 감고 감정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앞에 철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속력을 싣고 갑자기 훅 올라갔다가 T-익스프레스처럼 훅 내려가는 게 아닌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예후는 어떻게 되나? 사실 저는 치료진의 입장이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알코올 중독자.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실제로 알코올에서 벗어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6개월 혹은 8개월, 많으면 4년이라는 세월 정도를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었으면서도 나가면 며칠 정도 후에 벌겋게 달아오른 홍당무 얼굴에 웃으면서 다시 저에게 미소 짓던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알코올은 의지가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 우울증도 치료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퇴원할 때 퇴원약을 2주 정도 지어주고 약이 떨어지기 며칠 전 외래로 와서 주치와 상담 후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증량 혹은 감량했는데 퇴원한 많은 환자들이 병원 입구 경계 밖을 내디디면 약 복용이라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조현병. 제가 본 조현병 환자들 중 퇴원한 환자는 없었어요. 보호자가 이제 곧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퇴원하겠다 하면서 다른 이유를 대며 아직이요 반복했었습니다. 조울증. 대부분 10대 여자 아이들이 조울증이었던 만큼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면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친구들로부터 응따를 받아 우울증이 오고 해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자의 말을 들어보면 조증은 가끔 친구가 말을 걸면 과하게 반응해서 친구가 약간 무서운 느낌을 받거나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할 정도로 반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위에 언급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포스팅들을 대본처럼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